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20일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맑고 개념 있는 영입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 좋습니다. 느낌. 리뷰 소개 먼저 드릴게요. 네, 보니까 오늘 라반특을 듣고 난 후 민주주의자 분님이 인용했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정말 이 말이 떠나지 않는다고. 네, 우리 일반적인 라반특에서는 말이었는데. 민주주의자 분님이 독재예요. 네. 네, 저 민주주의 독재자. 네, 그리고 박틀러 한국 떠나고 싶네요. 이런 내가 비겁한가? 네, 에휴. 다 듣고 저희가 독재에 대해서 했더니 박틀러라는 별명을 사람 다 박틀러 불러주셨어요. 괜찮다. 네, 박틀러. 네. 그리고 친일 청산만이 답이다.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발전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네, 해주셨고. 늘 흔했던 후기고요. 특별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네. 어디 진님의 자리에 들어오시려고 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다. 진님 옆에 목욕탕 의자 하나 내드리세요. 하고 진님 빠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아이디가 진님빠예요? 네. 진님은 건강하시고요. 개차하세요. 네. 아니, 하나 소개 더 해야 돼요. 뭐가? 라반특 항상 잘 듣고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킹초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킹초님 킹초님 팬이시잖아요. 팬이어가지고. 요즘 인기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영님. 촛불에서 뭐 하신다면서요. 그러게. 그렇게 됐네요. 저 진짜 자존심 상했잖아요. 라디오 밤미택 모임 나갔는데 원래 제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환호하거든요. 근데 영님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말순 여사 왔다면서 네, 엄청 환호하더라고요. 도대체 촛불에서 뭘 하신 거예요? 아니, 좀 빗자루 좀 들고 설쳐줬더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이 영님이라는 거. 네, 이제 원래는 되게 다르다는 거. 살짝 확인시켜드렸죠. 네. 네. 아줌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가발만 벗으면 다 달라진다는 거.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난 야리야리한 처녀야. 네.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르니까. 저도 게르만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작고 신비스러운 동양 아가씨 정도. 북유럽 같은 데 가면은. 네, 맞아. 나 그 얘기 듣고 빵 터졌어. 그런 존재거든요. 네. 네. 좋겠네요. 작고 귀여운 분님. 네, 작고 신비로운 동양 아가씨. 네. 게르만 민족의 관점에서 볼 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를 해보죠. 초대 손님은 한대련에서 벌금을 왕창 받고 꼭 나와서 나는 꼭 나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홍보를 꼭 좀 해달라 이러면서 강하게 어필해 주셔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예, 박지향 씨, 네, 반갑습니다. 박현탁 씨,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박 씨는 박 씨가 잡는다고 이렇게 박 씨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투박. 혹시 같은 박 씨인가? 전 밀양박 씨인데 무슨 박 씨? 저 순천 박씨요. 그렇구나.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둘 중에 족보의 하나는 80%는 걸리겠지. 가짜니까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왜 자신이 막국수에 적합한지, 왜 내가 나와야 되는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현탁 씨 먼저. 오늘 발랄하게 가자. 네, 발랄하게 하려고요. 발랄하진 않고요. 저는 학생입니다. 학생이고 24살 박현탁이고요. 막국수에 적합한지는 국정원 감시단 활동을 제가 이제 같이 했는데 김효준 단장님이 전에 한번 나와서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보다는 잘하겠다라는 결심으로 김효준 씨보단 잘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웬만하면 나오게 그분보다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 류엔탁의 탁 씨인가요? 네, 네, 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촛불집회 한 번이라도 나가신 분들이 이분 맞아요. 맨날 공연하시니까. 저보다 더 공연 많이 하잖아요. 네, 탁 씨요. 깔때기 돼도 되나요? 네, 그럼요. 모든 게 허용돼요. 그럼 연예인 네. 줄 알잖아요, 요즘에. 최고의 스타라고만. 촛불 스타 정도로. 맞아요. 촛불 스타. 맞아요. 네, 삑사리 그쵸. 내는 것도 아주 신비롭더라고요. 네, 옆에 분. 네. 오늘 곱게 화장을 하고 네, 나오신. 오늘
모처럼 화장을 했는데 저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라고 한대련 유명한 한대련에서 간부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벌금을 좀 왕창 받아가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좀 뭔가 이렇게 모금을 하려고 섭외를 총학생 회장님들께 하였으나 요즘에 너무 바쁘셔서 너가 나가야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주 돌직구예요. 우리 벌금이 필요해서 나왔다. 그렇지. 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대학 시절 겪었고 저 대학 나온 여자거든요. 네. 예, 보통 제가 이제 막 쌍욕하고 이런 고졸이라 사람들이 저 가방끈 짧은 줄 알고 오해하는데 저 대학 나왔고요. 네. 예,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저는 사실 졸업 학점이 2.1 정도 됐거든요. 아, 정말? 높으신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네. 평균 3.1이었는데. 네, 2.1인다 사람들이 다 경악하더라고요. 공대에서도 맞기 힘든 점수다. 아, 요즘 인문대에서 어떻게 2.1이라는 낮은 점수를 졸업할 수 있냐. 전 심지어 학고도 맞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네, 근데 저는 그 대학 시절이 등록금이 아깝지 않았어요. 너무 이게 돌아보면 너무 좋았고 많은 것을 얻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 좀 약오르는 얘기지만 대학생들이 그렇게 살기 힘들다면서요. 그럼 살기 족같다면서요. 오늘 발랄하게 가기로 했는데 발랄하게 산다면서요? 좀 현실은 어떤가요? 대학생들 현실이 발랄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무 발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수업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듣잖아요. 요새는 막 1,000만 원씩 하니까 등록금에서 비싼 등록금 내고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이제 지방 사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살 데가 없잖아요. 저도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와서 사는데 살 데가 없는데 뭐 기본 월세가 5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50만 원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밥값 이동비 또 내고 그리고 비싼 등록금 내고 이러면은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알바를 안 할 수는 없고. 현탁 씨는 어디 학교 다녀요? 저 광운대학교 등록금 얼마예요? 휴학을 2년째 하고 있어가지고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학기에 435만 원 정도 했었던 435만 원? 진짜 비싸긴 비싸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아주 비싼 금액은 아닌 걸로 알아요. 그죠? 이거보다 예. 더 많이 내는 그쵸. 학교들도 많이 있으니까 435만 원을 6으로 나누면 제가 무리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건가요? 70만 뭐하니 원. 지금? 네, 70만 원에다가 월세 50만 원. 네. 120만 원의 고정급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밥값에, 용돈, 용돈에. 밥값. 술도 많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요즘. 네, 그럼요. 필수죠. 대학 생활은 필수예요. 그죠. 네, 팬보다 중요한 게 술입니다. 대학 시절에. 누구랑 술을 먹냐에 따라서 인생이 좀 바뀝니다. 네, 그럼요. 인생의 자양분이에요. 꼴깍꼴깍. 네. 그러면 진짜 한 달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뭐 150, 네. 용돈 30만 원이라 잡는다 해도 그죠. 근데 요즘에 핸드폰 요금이랑 네, 뭐 비싸죠. 교통비만 해도 그렇지. 아무리 적게 써도 1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럼 하루에 뭐 3,000원, 5,000원을 쓴다는 가정하에 30이거든요. 한 150 정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럼 150만 원을 벌 수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건 부모님이 대주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네, 엄마 아빠도 150만 원 못 버는데.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지. 네, 그래서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 관계도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좀 돈 때문에 많이 압박받는 것도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취직이라도 좀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취직도 잘 안 되고 요새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취업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학점 관리하랴, 스펙 관리하랴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발생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 맞아요. 또 취업이 마음이 너무 힘든 답답하고. 게 뭐냐면 꿈의 기업에 입사하세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웨딩 플래너를 뽑았어요.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이건 특정 직업과 관계없는 그냥 비교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졸업할 때만 해도 그냥 웨딩 플래너는 사실 막 고정급이 막 있고 이런 거보다는 도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기획이나 마케팅. 그래서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그런 회사였거든요. 입사가 굉장히 쉬웠는데 이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경쟁을 해서 여기 입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진짜- 맨날 막 눈물 흘리고 예. 난리가 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때도 취업이 뭐 청년 실업 했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냥 공부를 조금 하면 수월하게 들어갔던 그런 직장도 요즘에는 목숨을 걸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제가 졸업한 지가 한 10몇 년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도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학생들 막 눈 높다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저희가 청년실을 심각하다 그랬더니 대학생들 눈을 낮춰야 돼,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웬만한 데는 진짜 정규직 자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다 뭐 중소기업 이런 데 진짜 들어가서 옛날 90년대 선배들 이야기 들어오면 막 벤처기업 내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셨다고 그런 약간 꿈을 가지고 창업에 더 도전하고 근데 워낙 살기 힘들고 각박하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건 약간 좀 호황되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공무원 막 이런 거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일자리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높은 거를 저희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인 삶을 꾸려가고 싶은 건데 그런 좋은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도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평균 채무 빚이죠. 네. 빚이 빚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좀 부유한 학생들은 빚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빚이 있는 대학생들은 기본 제가 볼 때 2, 3천씩 빚을 지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수두룩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2, 3천씩 빚을 지고 졸업을 하는 애들한테 무슨 눈을 낮춰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빚 갚고 다니는. 네. 아이고. 그 나중에 자식 나오면 또 걔도 1,000만 원씩 등록금 내고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문제 20대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근데 쉽진 않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현탁 씨 주변에는 어때요? 뭐 좀 이런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어려워하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네, 있죠 당연히. 네, 저도 뭐 휴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휴학을 하고 있고요. 뭐 주변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고 기본 생활 뭐 등록금을 부모님이 내주신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자체를 이제 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 너무 미안한 상황이니까 아르바이트를 기본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집회 나와라 이래도 알바 가야 된다며 이런 친구들도 요즘 많이 있고. 정말 악순환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뭐 우리 대학교 후배들 봐도 막 촛불 집회 나오고 싶은데 알바 때문에 못 나오고. 맞아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또 대학생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그렇죠. 네, 점점 어려워지고 스펙 안 쌓으면 취직 안 되니까 다른 거에 관심 가질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것도 학교 안에 또 요즘에 문제 많잖아요. 사실 학교가 막 부정비리 이런 거 진짜 많이 저지르고 재단들이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 막 감시하고 사찰하고 그리고 퇴학시키고 막 이런 일도 되게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뭐 내는 목소리는 그렇다 치고 학교 안에서도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도 아예 뭐 출교 조치 뭐 이런 것들 당하니까 진짜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진짜 너무 변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생회가 좀 힘이 있었거든요. 총장수 선거하고 막 이렇게 뭐 싸우고 뭐 이랬는데 살았지 절반을 총장실에서. 저희는 책상을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저희 학교 선배님은 컴퓨터를 행정실에 던졌다고 네가 써보라면서 좋은 걸로 바꿔달라면서 그런 게 진짜 옛날에 그런 무용담처럼 돼 있고 지금 대학생들은 비굴할 정도로 그쵸, 학교에서 사찰 당하는 게 심지어는 과 학생회장을 출마하는데 교수가 면담을 하더라 그래서 너 여기에 나가면 학생회장에 출마하면 총학생회장도 아니에요. 과학생회장을 나갔는데 출마하면 취업에서 추천서 써주지 않겠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 간호대 이런 데였던 걸로 알아요.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랑 너무 밀접한 관계잖아요. 병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나고. 제가 또 완전 광폭한 사건이 있었는데 S 모 여대에서. S 모 여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쵸, 모 여대. 학생들을 아주 탈탈 털고 진짜 그렇지. 거의 학교의 국정원이다.
맞아요. 예, 대학판 진짜 정말 국정원이다라고 할 수 심각한 것 있는 같아요. 심지어 거기에서 진짜 뭐 개꼴통들, 어버이 연합들 이런 사람들 막 동원해가지고 막 김영한 씨 이런 사람들 강연회 열고 이준섭인가 걔 누구냐 요즘 안 나오는데 막 그런 사람들 가서 강연하고 완전 개꼴통 보수 학교거든요. 그 학교 진짜 예. 대박인 게 뭐 대자보를 학내 대자보를 못 붙여요. 가장 최근 유명한 사건이 5.18 때 5.18 함께 역사기행 가족 포스터 붙였는데 너무 선정적이고 교육상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뭐가 선정적인 건데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 떼게 하고 붙이려는 학생들한테 못 붙이게 하고 다 검사도장 맡아야 되잖아. 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학내 그리고 검열이 뭐, 심한 거죠. 예, 고등학교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 대학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반박하는 신문 같은 걸 냈다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학생들한테 문자 보내고 동요하지 말라고.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뭐 체대나 진짜 체대도 좋은 학생들이 많은데 체대 이제 잘 모르는 1학년 이런 학생들을 막 동원해서 학내에 좀 진보적인 학생들과 시비를 붙인다던가. 맞아요. 너무 이런 치졸한 행동들. 근데 제가 진짜 광폭했던 건 뭐냐면 그 S모 여대에서 예. 축제 때 금주를 하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야 학생들한테. 센터 때도 이런 술을- 씨발 무슨 술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이런 그러니까 말이 되는 축제인데. 일이냐고. 대학교 축제 때 술이 없다니. 아이고, 정신을 고등학생도 반쯤 아니고. 놓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저는 이거는 그 정말 학교에 대학의 자율권을 아주 깊숙이 침해하는 행동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투표를 하려면은 명단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학생 명단을 안 줘가지고 투표를 못하게 만들고 선거도 못하고. 선거도 못하게 만들고. 할- 활동하는- 니네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더? 그럼? 진짜 아니 뭐 너네 안 되겠다. 대학으로 가라 다시. 근데 좀 쫄려요. 그렇게 당하다 보면 너무 이게 막 얻어맞는 거 익숙하니까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저는 원래 그렇게 멘탈이 약하지 않은데 되게 강한 멘탈인데 네.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강하게 진짜 생기셨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너무 분노해가지고 막 같이 더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은 싸워서 뭘 얻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나네요 정말. 그러니까 불과 10년 만에 우리 때도 뭐 학생들 진보적인 학생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탄압 네. 이런 게 좀 있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학이라는 그게 가진 그런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요새 대학은 취업학원이니까. 네, 이렇게 심하게는 안 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을 보면 거의 학생들에게 공갈 협박. 그래서 또 심지어는 이제 반대 뭐 일베 같은 이런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뭐 진보적인 학생들의 신상을 털어서 뭐 온라인에서 공격하고 공개하고 뭐 테러까지 뭐 그 학생 자취집을 찾아가서 막 뭐 쓰레기를 뿌린다던가 뭐 이런 행동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저 잘하죠? 네. 잘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학교 게시판에도 네, 막 이렇게 맞아요. 신상 실명 공개하면서 막 모욕감을 주는데 일베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학교 게시판에도 그렇게 글을 올리고. 이런 시대에 부조리하면 내가 알리고자,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의 이런 열악한 환경을 알리고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권 식만하자. 만약 우리가 연예인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이 요구가 끝까지 알려질 수 있도록 힘차게 힘을 더 모아봅시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경쟁 때문이고 시험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구하러 다시 한번 가봅시다. 청년 실업 결국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가 제정신입니까? 은행자를 어디 아저씨가 가서 만졌어. 아저씨가 가서 만졌다고. 바깥을 넣게.
선교사님들이 학우분들께 손수 일일이 받아오신 45,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서 그 눈앞에 있는 청와대로 전달하러 가겠다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는 우리 동지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요.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지자 안에서 모든 동지들이 우리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면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선 제1야당 입장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6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점을 약속합니다. 성실하게 일만 해오신 우리 엄마 아빠 나쁜 짓 하고 살아가신 적도 없는데 왜 등록금 때문에 자식에게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정부일 것입니다. 적립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정부, 그리고 오히려 등록금 인상의 요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맞는, 그리고 보통 서민의 삶의 수준에 맞는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의 80%가 대학을 갑니다. 근데 그 대학생들이 한 달, 1년에 내는 등록금이 1,0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대학생이니까. 그런 거 막 뚫고 막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왔어요? 술을 마시고 선배들이 그렇게 술을 사주면서 정말 마음에 드네요, 탁씨. 뭐 정의로운 학생이어가지고 흘러서 좀 작은 정의부터 찾다 보니까 이 대의를 위해서 또 일하게 되더라. 그랬구나. 네. 사실 그러니까 저 학교에서 이제 학생이 차라리 저 학생처럼 술 때문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아니 저는 진짜 지어내는 게 너무 티나요. 아니 저 진짜 정의를 위해서 했어요. 지금도 정의롭게 살고 싶어서 하는데 사실 술 별로 안 좋아하고 공부 더 좋아하고. 공부 더 좋아하고.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경찰 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제도 술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술이랑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술 먹었을 때 가장 정의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롭기 위해서. 뜨거워지고. 제가 잘 알죠.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대학생들이 참여한 그런 정치활동, 이슈 활동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주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저희 한대련? 저는 한대련 간부니까 한대련에서는 사실 학생들 계층 문제 있잖아요. 등록금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꾸준히 이야기해 왔었고 좀 이게 폭발적으로 된 거는 옛날에 반값 등록금 투쟁할 때 2011년이고 그 후로도 근데 막 그 작년에 총대선 때 후보들이 자기들 다 반값 등록금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거 묻는 활동했었고요. 요즘에 대학가는 구조조정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학과 통폐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여튼 대학 안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는 거에 이제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사건 가지고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시국선언 열풍이 쭉 불었잖아요. 학생 사회 안에서 여름에 그때 이제 저희가 촛불 열면서 촛불 처음 시작했던 게 아마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지 않을까. 뭐 이런 정치적인 활동 말고도 좀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어떤 좀 문화라든가 이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기행을 한다던가. 역사 기행 이런 것도. 세미나 하고. 그러니까 대학생 좀 자치 기구인가요? 한대련이? 그냥 학생의 연합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학생 단체들도 다 들어올 수 있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한대련과 함께 하고 있죠.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제가 이분을 섭외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로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냐고. 아로? 네. 왜? 내가 왜 내가 아로에 대해서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로 열풍이 불었던 지난 한 달 전. 한 달 전.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한대련에도 아로 조직원들이 있다. 경기 동부에 뭐 마치 어떤 행동 조직처럼 한대련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아는 저로서도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 네. 아닌데. 네, 확실히 말해주세요. 경기 동부 아니시잖아요. 네, 저 경기 동부 아니. 뭘 이게 이런 말 하는 게 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분노해가지고 기사가 났을 때도 정의롭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저는 언론인이 한때 꿈이었는데 기자님한테 이런 언론인이 될까봐 더 학생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사실 뭐 그런 거랑 관계 없고. 어떤 저희 뭐 아로라고 한대령이 아로라고 쓴 어느 신문사였어요? 문화일보였나? 문화일보. 네, 문화일보였나? 안 되겠구만. 네.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 기사를 보고. 그렇지. 네, 사실은 뭐 그냥 학생들이 진짜 건전하게 자기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값 등록금 투쟁한 거를 국정원들이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막 종북에 덧칠한 것도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언론에 이렇게 국정원 초기에. 문제 터졌을 때. 근데 그런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어쩐지 학교에서 우리가 반값 등록금 막 이야기하고 할 때 그런 것 좀 너희 뭐 루이비통 가방 들면서 왜 반값 등록금이냐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루이비통 가방 있어요? 아니 뭐 짝퉁 아니야? 짝퉁? 그런 영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만든 막 보수에서 진짜 반값 등록금 대학생들이 원하는가. 그래서 막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막 하는데 막 그런 영상들이 다니고 그리고 뭐 자녀들 뭐 이거를 외치는 국회의원 자녀들은 뭐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관계없는 물타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근데 그거 국정원에서 지침으로 내렸다는 사실이 또 보도됐지. 그 댓글로 이렇게 하라고 심리 작전 했던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분노한 거 그 댓글 보고 진짜 우리 학우도 이렇게 생각하나 대학생들 진짜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설문조사 하고 그러면 막 80%가 다 찬성하고 90%가 지지하고 이런 게 반값 등록금이었거든요. 그러면 대체 이 많은 댓글은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국정원들이 단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게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 이야기가 될까지. 뭘 물어보셨나요? 그러고 보니까 아로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 방송에서 거짓말하면은 경찰 오니까 네. 생각 씨는 어때요? 뭐 아로세요? 경기 동부요. 서울 서부권에 살고 있는데 전혀 아닌 그런 거. 어쨌든 두 분은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요. 근데 그런 걸 왜 언론에 그렇게 신든지. 근데 저는 사실 진보 언론에서도 되게 많이 인터뷰 요청을 한대요. 이 두 분께. 한대령과 뭐 경기동부의 관계를 밝혀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정말 가십이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마치 저는 이게 연예계로 치면 섹스 비디오 이런 내용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섹스 비디오가 있다고 누가 발표한 거야.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계속 너 섹스 비디오가 있니? 찍었니? 그 정말 자기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찍은 적도 없고 진짜 없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받아 적고 국정원이 불러주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대체 어디서 보고 쓰시냐고. 저희도 저희한테 아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그런 거를 쓰시냐고 했더니. 그리고 한대련은 제가 알기로 그 300만 대학생들이 그죠? 네, 연합체예요. 이게 여기에는 진짜로 소위 말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책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대학에서는 아직까지도 더 많이 다양할 거예요. 예. 그쵸. 뭐 예전에 뭐 대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라디오 반민특위 뭐 듣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좌파도 뭐 무슨 파 뭐 옛날에 많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뭐 NL이니 PD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저희한테 학교가 와서. 없는 거야. 네. 그건 알아야 돼. NL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네, 근데 저도 모르는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한대련 안에는 소위 말해서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일반적인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렇죠. 연예인은 연예인 대부분 단체를 가지고 학생도 싸잡아서 있고. 아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는 거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가십인 거죠. 그리고 학생운동에 대한 약간 이런 음해지, 음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되게 부분을 전체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게 저희 단체 막 색깔인 것처럼 너무 싸대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아니 그리고 학생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보면서. 예,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그런 루머가 막 퍼지니까 이제 저는 뭐 간부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데 한대련 활동을 하는 기층과 학생회, 단대 학생회 이런 총학생회 이런 대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상처받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반값 등록금 맞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너희 종북이지, 너희 통합진보당이라며, 너희 아로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애들이 아 진짜 그러냐고 막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냉턱 없이 학교 게시판에서 욕을 먹고 이러니까 애들 너무 막 마음 냉땡이 없이. 네, 진짜 냉땡 전라도니 너? 마음이 되게 뜬금없이. 아프더라고요. 뜬금없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는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사실. 냉땡 없이란 말 안 쓰는 냉택 없이란 말은
네, 사투리예요. 아. 저도 얘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래도 뭐 그럼 현탁 씨는 집이 서울이고. 예. 네. 예. 저는 우리 서울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아. 한때 전라도에 살았고. 아니 중앙간 아. 보니까 올라오셨나 보네. 상경하셨네 보니까. 예, 진출. 아 진출. 아우. 아주 현탁 씨 부모님이 걱정 안 해요? 많이 하시죠. 저 활동하는 것 알고 계시고 제가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활동하다가 2번 연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번에 이제 벌금 나왔을 때 벌금 고지서가 이제 집으로 발송이 됐는데 이거 네. 보시고 이제 부모님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게 얼마나 놀라셨겠어. 아직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아. 군대를 가라 이제 활동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군대 갔다 와서 네 살 길 찾아라. 뭐 취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지 않냐 이렇게 계속 아니 지금 얘기를 등록금 하시죠. 없어서 2년을 휴학했는데 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150만 원 저한테 나와서 아, 큰일 났습니다. 차라리 잡아가라 그러지. 그러니까요. 차라리 구속될 걸. 근데 그런 애들이 수십 명에 달해가지고 저희가 7천만 원. 7천만 원. 아이고. 뭐 엄마랑 많이 싸우고 막 그랬겠네요. 네 뭐 가둬놓기도 하시고요. 어. 못 나가게 막 핸드폰도 뺏으시고 아예 음. 네 그러시기도 하셨고. 근데 요즘에는 막 싸우기보다는 이제 어머님이 많이 부탁을 많이 하시죠. 뭐 회의 연세도 작전? 많이 있으시고 그러셔서 자, 어머니한테 음성 편지 하나 띄우세요. 어머님 이거 들으시면 더 놀라실 텐데요.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머님. 네. 그래도 짧게 띄우세요. 걱정 마시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많이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해요 막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원래 우리 잘 방송이 안되면서 원래 이렇게 좀 병만 나는 방송인데. 아 그러면 한 100여 명이 7천만 원 이렇게 벌금을 받은 거죠. 예, 한 5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많게 500만 원 이렇게. 막 500만 원. 네. 500만 원 누구야? 사람은 누구야? 뭐 했는데? 누구더라? 아무튼 두 건 합쳐서 500만 원이었던 거. 뭘 하면 500만 원 벌금 받을 수 새누리 있죠? 장사 쳐들어가서 새누리 당사. 그런 영웅이 그런 청년 영웅이 500만 원의 포상을 받아야 할 영웅이. 그러게. 진짜. 아이고 우리 좋은 청년 세상 영웅이 오면은-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단 말이야? 누구 알아요? 친구예요? 아 제 학교 후배. 후배. 예. 후배. 누구? 아, 근데 걔가 후배가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할 때 당신은 왜 150만 원밖에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선배인데 더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요? 아 근데 걔가 그 집회 때 항상 좀 넋이 나간 채로 이렇게 좀 혼이 빠진 채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네. 아마 사진도 많이 찍히고 그래서 그러지 않나. 맞아 요새는 체증을 딱 해요. 막 집회 나가면 그래가지고 그거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체증 너희 넋이 집회 나갔다고 참여했지. 하면 분노해서? 아니요 그냥 걔 성격이 좀 아 근데 이렇게 들어. 이렇게 정신이 좀 나가 있는 것 같죠. 혹시 임? 네. 네, 그 500만 원 받은 그 친구한테 음성 편지 하나 쓰세요. 형이 여기서 후원 많이 따가지고 갈게. 걱정 말고 넉나간 채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정신 좀 붙들고 살자 우리. 아, 그래, 네, 많이 훈훈하네요. 찍히지 말고. 네, 훈훈해요. 그래요.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눈물 난다 진짜. 벌금이 그러면 한 뭐 6, 7천만 원 가량이 지금 예. 이미 나온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계속 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좀 두려운 거는 지금 최근에 국정원 집회도 막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 소환장 많이 발부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 다 벌금 매겨가지고 때리지 않을까 이게 많이 걱정이 좀 되고 그리고 기본은 이제 이전에는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재판을 신청을 다 해가지고 최대한 깎아보려고 네.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천만 원까지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도와주세요. 해맑아.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공부 되게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어휘가 네. 벌금을 때려가지고 저희가 깎을 수도 있어요. 냉택 없이 막 이러면서. 아 정말 좋네요. 공부처럼. 언론인으로서 이게 뜻을 괜찮아요. 가지셨다고. 네. 우리 같은 언론 하면 되니까. 그래. 아우,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좀 미인들만 할 수 있는 건 것 같은데 이 좀 이쪽은, 그렇죠. 네. 그럼. 전 충분한 자격이 충분한 거. 죄송합니다.
정말 냉택 없다. 유행어 냉택 없다. 냉택 없다 진짜. 전에도 대선 전에 어떤 거 이후에 뭐뭐 그죠? 이렇게 좀 짤막하게 뭐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 예전에 2011년에 반값 등록금 집회 대거 많이 참석했을 때 그 학생들이 벌금 많이 받았고 한판 해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총대선 앞두고 그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반값 등록금 약속했으니까 실현하라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거 자기 약속한 거니까 하겠다라고 또 했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좀 분노스러웠던 거는 갑자기 대도 않게 여름방학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기 반값 등록금 완전 실천하겠다라고 자기는 약속한 거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랬죠. 언론에 막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 막 빨간 프랭카드도 엄청 많이 붙어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저희를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문도 계속 보내고 그리고 막 산부일배 국회 앞에서 이런 것도 하고 당시에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 엄청 이슈가 되니까 국회에 상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 법안이. 그래서 새누리당이 과반이니까 의지가 있으면은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데 국회에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리고 대선 때 자기가 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있는 게 그게 너무 표리부동하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정말 할 것처럼. 그래서 냉택 없죠. 냉택 없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있는데 공약은 걸어놓고 그죠. 지금 하진 않고. 하진 않고 그리고 뭐 진짜 화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면담 요청을 몇 번 하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다 쌩까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일부 대학생들이랑 뭐 그런 방송은 하고 우리들이 가서 만나달라고 하면 안 만나주고 그래서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또 연행됐잖아요. 네, 그죠. 만나달라고 갔죠. 그때 우리 나왔던 윤태은 그 친구 막 쳐맞고 그랬던 거잖아. 그래서 화나서 만나달라고 정중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갈 때도 막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기자회견 하려고 현수막을 쫙 펼치니까 바로 이 친구들이 진짜 일을 많이 했거든요. 대선 때도 대선 때도 아주 혁혁한 공을 제가 알기로는 플랑을 막 몇천 개씩 제작해서 학교마다 다 붙여서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활동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밤을 새면서 학교를 막 돌면서 막 이런 허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허리 부러지고 막 떨어져서 다음날 학교 S여대 같은 학교 다 뛰어버리고 투표하자는데 S여대 진짜 투표하자 이가 갈린다. 다음날 또 달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사실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을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대선에서 아주 거지 같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반값 등록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그래도 가장 힘들 때 무슨 사안이 가장 힘들 때 대학생들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 이렇게 불이 붙어서 진행이 되는 것도 사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나 그 이후에 되게 잡혀가고 막 투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사실 불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래. 순진하고 좋네요. 네. 그러네요. 자신을 채찍질하시고 벌금 한 500만 원 맞을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싸움이라는 건 누가 져야 끝나는 거잖아요. 한 명이 항복을 해야 끝나는 건데 사실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항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들이 계속 벌금을 때리면 우리가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거는 벌금 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깎고 재판에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벌금이 나왔는데 많이 도움을 또 많이 주셨어요.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주시고 어떤 스님분도 주시고 니네 이거 벌금 내라고 이제 많이 주셨는데 저는 더 줘야 된다. 이 친구들이 이것까지 내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들이 너무나 원하는 거거든요. 벌금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를. 맞아. 벌금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또 형을 살고 있으면 사실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만큼 활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줘야 사실 되는 건데. 차라리 잡아가는 게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분노하잖아요. 내 친구가 잡아갔다. 근데 내 친구가 벌금 맞았다. 그러면 어떡하지? 다들 이렇게 걱정해요. 이런 꼼수를 진짜 꼼꼼하게 진짜. 그렇죠. 대학생들 잡아가면 친구들이 분노해서 이제 막 또 데모하고. 맞아. 예전에는 그랬지. 우리 과 학생회장 내놔라 막 이러면서 가서 시위하고. 근데 지금 벌금 맞으면 나도 맞으면 어떡하지? 진짜 이런 생각 좀 들겠네요. 벌금은 약간 이미지가
진짜 꼼꼼한 새끼들이야.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벌금 많이 때리니까 아니 그 요즘에 복지 공약 많이 후퇴하셨잖아요,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거기 안에 반값 등록금 공약도 많이 후퇴돼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완전 차라리 그 벌금으로 학생 복지를 하라 그래. 네, 그러려고 하는 게 의도인가 이런 생각. 그래서 반값 등록금 시한 대학생들이 벌금을 걷어서 실현시키려고 그러셨나 이런 생각.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진짜 좀 그래요. 그리고 아직도 약속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내년에 반값 등록금 될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셨으면은 지키셔가지고 반값 등록금 만들어서 대학생들 이렇게 힘든데 빠르게 좀 이런 삶의 문제 이런 거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약속은 안 지키고 약속 지키라고 이야기한 대학생들한테 벌금 매기고 좀 나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니네가 끝까지 싸워라. 우리가 총알은 대주마.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요즘 경제 힘들다고 하지만 곳곳에 부자들은 다 있고, 어려워도 술 한잔 안 드시면 돼요. 밥 동료들이랑 같이 먹었을 때. 나의 신발끈이 풀렸네. 지갑을 놓고 왔네. 지갑을 놓고 왔네. 이 정말 쑥스러운 한마디가 우리 대학생들의 피와 살이 되는 이 벌금 좋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달라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도 많이 후원해주시고 바쁘실 텐데 아까 제가 막 얘기하신 한 그 방법 좋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이제 뿜빠이 하려고 하는 더치페이 하려는 순간에 아이고 내 구두가 뭐가 묻었네. 그래서 지금 언제 정확하게 언제 주점을 하는지 어디로 가면 주점을 하죠? 어디로 가서 돈을 쓰면 되는지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방에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또 한번 쏴주시고 이렇게 좀. 너무 이제 목적을 말할 때가 드디어 온 건가요? 지금까지 계속 말해봤잖아요. 계속 그 얘기야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원래는 저기 몇 월 며칠이죠? 26일이죠. 26일. 10월 26일. 10월 26일. 네. 26일에 그 저녁에 촛불 집회 끝나시고 서울역 근처에 모 호프집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서울 시청광장 근처여가지고 그 알아봐 놨었는데 서울역으로 집회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국정원 촛불 집회가. 그래서 지금 오늘 열심히 간부들이 발품을 팔면서 서울역 근처 호프집 알아보고 있어서 저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홈페이지에 장소 바뀐 거 공지할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많이 후원해주고 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대련 후원 주점 장소가 확장되었습니다. 한대련 대학생 벌금 마련을 위한 후원 주점 10월 26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숭례문 5거리에 있는 레벤호프입니다. 문의 전화 010-8342-0328 010-8342-0328입니다. 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후원주점에 가서 에티켓이 있어요. 제가 후원주점 많이 가봤거든요. 후원주점은 이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라요. 집회 끝나고요. 맞아요. 빨리 처먹었으면 빨리 가야 돼요. 테이블 회전율이 존나 중요하거든요. 후원주점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반상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안주 한꺼번에 딱 시키고 술 빠르게 먹고 2차로 다른 데로 이동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면은 손님을 못 받아. 한 번에 몰리니까. 그럼 거기서 반상회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다. 여기는 후원주점이에요. 예. 술을 많이 먹고 빠져주는 그런 곳입니다. 왕창 먹고 빠져주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안주를 많이 시키셔야 돼요. 예, 안주를 왕창 먹고. 예. 그리고 또 후원 계좌 한번 불러주세요. 네, 계좌 번호는요. 우리은행이고요. 1002-449- 제가 시옷 발음이 안 됩니다. 471606 김나래 한대련 의장님 한테 네. 보내주시면 무슨 죄송합니다. 은행이라고요?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시옷 발음이 안 돼서 완전 티읕 하는데 땡깔래 뭐 이러더니 예, 좋습니다. 우리은행이고요. 1002-449-471606 예, 김나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은행. 진짜 꾀꼬리 같은. 하나 네. 002 넷넷 9 넷 7 1 6 0 6 그치. 김나래. 또 이렇게 불러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 어르신분들. 네. 더 열심히 싸울 거고 벌금 이런 거에 안 쫄 건데 그래도 엄마한테 내달라고 하긴 좀 너무 힘들잖아요. 150만 원인데 그럼요. 등록금도 못 내. 엄마한테 안 받아 죽으면 다행이지. 그쵸. 탁씨가 촛불 스타예요, 진짜. 맞아요. 오늘 잠깐 이거 제가 누군데 자꾸 스타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셔야죠. 불러주세요. 네, 연예인이신데 네. 이런 데 오셨으면. 진짜 해요? 네. 그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노래인데요. 하나 둘 셋. MB 없는 나날들이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와서 영상 편지하고 막 이런 거. MB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괴로웠나 진역산이 생각하니 이밤 따라 깊어지네 되던 게 입죽했을 때 원세훈을 다짐하며 혼자 죽지 않겠다며 청와대 얘기를 보내 원세훈이 대선을 개입했다는 그 말이 거의 뭐 보통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 후렴을 부르잖아요. 아 후렴이 제 부분이 아니어서요. 아, 그래. 파트가 아니구나. 낮은 부분만 제 부분. 아우, 너무 귀엽네요. 네, 여러분 저희가 매번 이렇게 막국수에 늘 어렵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희가 후원 계좌 많이 불러드렸는데 또 이렇게 막국수에 나오면 후원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믿고요. 네, 저 민주주의자 분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투쟁해야 될 학생들이 노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30일 동안 네, 돈 좀 보내주세요. 신박일끈 한번 묶으시면 돼요. 맞아요. 진짜 어디 가서 국정원 감시단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의 뭐 자기 일처럼 싸우고 투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쭉 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노래 신청 하나 할 수 있어요. 버스커의 시원한 나이 아닌가? 아름다운 나이. 아름다운 나이 맞아. 아름다운 나이. 저희 나이가 아름다워서. 20대. 그래요. 아시는 거 맞죠? 이 노래? 네,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버스커의 아름다운 나이 들으면서 아름다운 청년들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아직 서로를 모를 사이 이런 밤을 때론 같이 보내지 못한 사이 그러니까 왠지 아직 여름의 늦은 밤이 단둘이 걸어가긴 어색한 그런 나이 하지만 어쩌나 이 밤이 지나면 안 된다고 믿었어 있잖아 난 너와 있으면 좋아 너랑 있는 나 어때 친구가 되긴 싫어 어색한 사이 싫어 너와 있으면 좋아 너랑 있는 나 어때 친구가 되긴 싫어 어색한 사이 싫어 그러니까 네가 아직 아무 말도 못한 사이 사라질까 우린 아직 잠 못 이룬 이 시간이 아쉬워 내 맘속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었어 있잖아 난 너와 있으면 좋아 너랑 있는
있는 나 어때 친구가 되기 싫어 어색한 사이 싫어 너와 있으면 좋아 너랑 있는 나 어때 친구가 되기 싫어 어색한 사이 싫어 너와 있으면 너무 좋아 너랑 있는 나는 어떠니 우리가 함께 한다면 정말 난 너와 있으면 좋아 너랑 있는 나 어때 친구가 되기 싫어 어색한 사이 싫어 너와 있으면 좋아 너랑 있는 나 어때 친구가 되기 싫어 어색한 사이 싫어 이런 밤은 왠지 아직 어색한 그런 사이 그러니까 우린 아직 아름다운 그런 나이